안녕하세요. 개념원리에서 RPM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한솔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요 RPM 확률과 통계라는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,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려는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요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자, 일단 요 교재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. 아주 5천만 부나 팔렸습니다. 지금은 더 많이 팔렸죠. 그래가지고 계속 더 이 숫자는 올라가고 있고요. 쌤이 고등학교 때도 요 책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쌤이 개념원리랑 RPM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. 오랫동안 아주 많이 팔렸다. 그럼 오랜 기간 많은 그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검증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나 또 오래된 교재는 좀 오래된 내용이지 않나? 좀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지 않을까?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일단 요 페이지에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개념원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교재를 완성시키기까지 어떤 좀 고민들을 했는가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어요. 일단 500여 명 정도 되는 검토위원들이 이 책을 다 검토합니다. 그 검토위원회는 학생도 있고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부분 좀 별로입니다. 여기는 좋네요. 이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이 책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. 자, 그리고 또 문제들도 사실 이렇게 개정하고 개정하기 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집도 많습니다.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.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전국에서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들과 그리고 수능, 평가원,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도 다 확인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많이 수록해놨어요. 그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그래가지고 옛날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최근 문제들,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되고 있는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실려있는 그런 문제집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. 자, RPM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 책의 내부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RPM의 안쪽에는 크게 나누자면 좀 네 부분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. 일단 가장 앞부분은 핵심 개념 정리라는 부분인데요. 뭐 핵심 개념 정리 내용 그대로 그 단원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.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요약을 해놨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가지고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만 보면 중요한 것들을 훑어볼 수는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쌤은 이 RPM이라는 교재를 보통 문제집이나 뭐 유형서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 RPM 같은 책을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개념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가지고 뭐 개념 원리 같은 책으로 자기가 기본적인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고 기본적인 연습들을 한 후에 요 유형서로 넘어오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개념 원리나 이런 개념서를 그리고 요 유형서로 오는 두 개를 병행해도 괜찮고 뭐 선후로 해도 되지만 꼭 먼저 이제 개념 공부를 하라라는 거를 강조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것도 싫다. 난 그냥 문제집 한 권이면 땡이다. 라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 부분을 잘 자기 걸로 만든다면 그래도 그 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요약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. 자, 바로 뒤에 딸려있는 부분은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는 부분인데요. 원래 교과서 문제라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.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 문제들이 쉬웠지만 요즘에는 중요한 문제들이나 수능 문제도 많이 실려 있어. 되게 좋은 책이 사실은 교과서인데 그런 좋은 문제들이다라는 것과 함께 앞에서 정리했던 그 중요한 내용들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 문제가 실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사실은 좀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뛰는 친구들도 많지만 쌤은 이 부분에서 자기가 혹시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라는 거를 항상 강조해요. 그래서 되게 뭐 쉬운 문제들이니까 푸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내가 요 내용을 빠뜨리고 공부했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건너뛰기보다는 혹시 내가 놓치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었나? 이런 걸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유형 익히기 파트고요. 유형 익히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부분이죠. 뭐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다. 뭐 유형별로 문제들이 실려있다라고 보면 되고요. 공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 쌤은 한 가지 정도를 좀 추천하자면
자, 보면 유형 1이라고 돼 있고 밑에 4문제, 유형 2라고 돼 있고 밑에 4문제가 지금 보이죠. 물론 요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. 너희들 책에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유형 1 요거를 보고 요걸 풀고, 요거를 보고 요걸 풀고 이렇게 하지는 마요. 저 위에 있는 그 내용 요약은 보고 밑에 있는 문제를 따라 풀라는 게 아니라 이 4문제가 이런 유형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야.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할 때 위에를 참고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에는 저 위에 요런 부분이 안 들어 있잖아.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풀되 4문제를 다 풀었다면 좀 어려운 말을 하자면 구조적 동질성을 느낄 때 저 위에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됩니다. 구조적 동질성이란 이 문제들이 같은 문제임을 느끼는 걸 말해요. 그래가지고 쌤들이 맨날 그러잖아. 야, 이거 너가 아까 물어봤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. 근데 우리는 그게 똑같은지 몰라. 그러니까 구조적 동질성을 잘 느낀다면 그 유형별로 자기가 이렇게 분류를 잘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다.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유형 마크들은 이 4문제가 왜 같은 문제인가, 왜 저 유형에서 나왔나라는 거를 추가로 공부할 때 꼭 활용하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지에 쌤이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유형업이라는 부분도 있어요. 유형업이가 아니고 유형업입니다. UP.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,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난이도는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좋아하는 그런 페이지를 한 장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체 유형을 다 공부한 후에 그 페이지에서 자기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도 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. 별표 치고 넘어가지 말고. 자, 그리고 마지막 부분, 사실 유종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. 보통 우리가 연습 문제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시험 전에 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이 페이지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읽어도 돼요. 그래가지고 이 페이지는 실제 그 학교 기출 문제를 변형했거나 또는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을 이렇게 넣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여기 좀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수능 기출이라고 빨갛게 써 있는 겁니다. 사실 이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어려운 문제와 좀 평범한 문제들을 잘 섞어놔서 난이도도 그대로 좀 잘 맞춰뒀고요.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단원이 어느 정도 난이도일까라는 걸 내가 체감할 수 있어. 그래가지고 요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은 한 보통 20문제에서 28문제 사이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간을 재면서 약간 시험 보듯이 이 페이지를 임하는 걸 쌤은 추천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시험을 봤더니 좀 나한테는 시간이 모자라구나. 시간이 좀 남네. 뭐 이런 거를, 그리고 내가 느끼기엔 좀 어려운데 나한테 쉽네. 이런 걸 느끼면서 실제 시험 난이도에 내가 얼마나 다가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페이지란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마무리를 하면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되고요. 요런 구성으로 매 단원이 구성돼 있으니 그 책 한 권을 끝날 때 요런 이제 그 구성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드디어 요 책이 끝났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RPM에 대한 내용이고요. 자, 그리고 개념원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쌤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RPM을 공부하다가 혹시 조금 쌤들이 풀어주는 풀이가 중요하다거나 또는 궁금한 경우에는 개념원리 홈페이지 또는 그 인터넷에 개념원리를 치시면 또 들어가면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 RPM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RPM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고요. 지금까지 저는 개념원리 박한솔 선생님이었습니다.